강의 시작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이번 강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오행의 기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라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에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특징. 아까 강의 전에, 우리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 창문 밖에 있는 그 은행나무, 그죠?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물상적으로 간지를 떠올릴 수 있었죠. 그죠? 가령,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오행을 익혀나가는 방향의 툴이 바로 저런 겁니다. 방금 밖에 이렇게 그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앙상한 이렇게 이런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우리는 그러니까 비유하기를 감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감목, 그죠? 자, 이 감목인데 이 앙상한 이 감목을, 이 앙상한 은행나무를 보고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겨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겨울이구나. 자, 겨울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었죠? 아, 저것은 죽은 나무다. 사목이다. 그죠? 사목이다. 죽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겨울이다 또는 죽었다라는, 죽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어요. 바로 저 은행나무 하나를 보고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겨울나무구나 또는 죽은 나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게 12운성이라는 게 배워요. 12운성 또는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포태법이라 그래요. 포태법.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 이걸 좀 더 이해하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갑이라는 모습이 죽어있는 모습을 그려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포태법으로 우리는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은 여기에 있는데, 수장법이라고 하는데 배울 거예요. 갑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출발지라 그래요. 출발지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축인묘로 돌아가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자리를 돌아요. 12궁을 돌아요. 근데 지금 요 모습은, 저 죽어있는 모습은 사지의 모습이라고 그린다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절태, 양생, 욕대, 녹왕세, 병사 여기 있다. 요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간지로, 지지로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라서 오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의 자리가 이게 바로 12운성으로는 이게 오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간지로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갑, 뭐? 그래요. 바로 이렇게 갑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갑오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갑오라는 이 간지가 만약에 사람의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 귀신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상적인 갑오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의 모습은 어떤 형태 현재 와 있구나. 현재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걸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주에 갑오가 있다고 해서 계속 끝없이 그 갑오가 죽어있는 갑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뭘로? 대운에 따라서, 행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그것은 변해간다. 그 모습이 점차 변해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을 바로 사주간명, 사주간법, 사주풀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가로수에 있는 은행너퍼, 앙상한 은행나무를 보고서 우리는 간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목기의 기본 특징, 목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오행이라고 할 때는
도형이라 할 때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씁니다만은 반드시 뒤에 무엇을 붙이라 그랬죠? 그래요. 바로 이 기를 붙이라 그랬죠. 이렇게 목, 화, 토, 금수는 대변을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목, 화, 토, 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 뭐가 붙여야 된다고요? 기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목이라고 하면은 이건 목은 나무란 뜻이고 화라고 하면 불이란 뜻인데 오행에 있어서 목, 화, 토, 금수는 이 목이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나무도 속하지만 나무라고 단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기라는 거예요. 그럼 목기라는 거는 주로 어떤 거라 그랬죠? 나무가 이 목이 이른 봄에 그죠? 땅 속에서 억눌려 있는 그 씨앗을 다 깨내고 그 땅을 두터운 층을 뚫고 말이죠. 자기 그 크기의 수십 배 되는 그 부피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을 바로 그러한 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름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 그 발산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요? 화기, 토기, 금기, 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때 그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닮았다. 그러한 기운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그걸 나무에 비유해서 할 뿐 그것이 나무가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봄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춘기라고 그런다. 춘기.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스프링이라 그러죠. 스프링. 이 스프링은 용수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쫙 눌러놨다가, 그죠? 눌러놨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쫙 올라가죠.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이 곧 뭐예요? 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생각들이나 서양인들의 의식구조나 동양인의 의식구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 사람도 이걸 봄이라는 글자를 이 땅 속에서 나무가 쏘서 올라오는 것처럼 스프링을 눌렀다가 팍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이게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봄이라는 글자는 그냥 스프링이라고. 그게 봄을 갖다 스프링. 그래서 이 용수철과 같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튀어나가는 모습, 이러한 것 등을 말한다. 그래서 춘기, 생기, 발생, 생장, 시작의 기운, 그리고 초목의 생장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기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상적으로 상의가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춘목이다라는 거예요. 춘목이다. 바로 봄의 초목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상적 상의로 본다면 바로 봄의 초목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목기의 작용에 따른 이제 상의라는 말은 뭐냐면 형태, 모양, 그런 뜻, 그런 의미, 색일 것 이런 걸 말하는 상의라고 그래요. 자, 목기의 작용에 따른 상의를 보면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획, 새로운 일에 대한 이제 모든 봄일의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의 기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획. 그리고 창조, 창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다른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따른 그런 개척, 장기적인 계획, 진취적 미래 지향적 그리고 젊음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그 젊음은 뭐라 그러죠? 이제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푸른 초목과 같다. 그죠?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젊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봄의 색깔은 녹색이죠, 그죠? 녹색이 점차 들어서 청색으로 더 진해가지고 더 진한 또 군청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 물상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죠. 이런 건 다 녹색에서 군청까지 이르는 이런 색깔들은 다 뭐예요? 푸르름색이다. 푸르름색. 그래서 젊음을 이렇게 상징한다. 또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지식. 어떤 지식 중에서도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이
영거럽거나 완전히 꽉 찼다 그러면 이제 금기가 되겠고 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데 어리죠, 그죠? 어린 몸.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거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뭐야? 왕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의 성질, 목의 특징은 뭐냐면 기르고 키우는 일을 한다. 즉 뭐야? 교육적인 기질이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상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두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통변에 있어가지고 목의 성질을 설명을 할 때, 그죠? 목의 성질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의들을 많이 외워두면 외워둘수록 통변이 어떻게 할까요? 더 유려해진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쭉쭉 흘러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기질이 있다. 교는 뭐죠? 교? 가르친다는 거. 육은요? 키우고 기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것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목의 성질을 우리 이러죠. 아이고 선생님 될 수 있었네요. 선생님 사주네요. 아 유치원 선생님 또는 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 격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당신은 이렇게 그 교수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그리고 또 유아적인 거 초등학생이나 또는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분류가 돼요. 나중에 이제 격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알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거는 교육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격이 자 여기 나옵니다. 사주에 뭐가 격이 그러니까 사주에 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주를 판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간목이 있고 또 그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대개 이 일간 그죠? 일간 이 일간이 간목이면은 이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당신은 간목이라 가지고요. 교육자 상밀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간은 뭐라고 그랬죠? 일간은 일원으로서 기준이다 그랬죠. 그 이 기준일 뿐 그것이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이 일간이 목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규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격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이 목기이거나 그랬네요. 사주의 격이 목기다 이거예요. 사주의 격이 목기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합시다. 경금이 있고 경금이 이제 이게 1원이에요. 1원. 연월일시 1원인데 여기에 격이 여기만 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사주가 인월에 일지가 인월의 일간이 경금이면 이럴 때 금금목 하면은 요게 목이 바로 뭐예요? 격이죠, 격. 용을 말하는 거예요. 격이 목일 때 격이 목일 때는 인과 또는 뭐가 있죠? 묘가 있겠죠. 인과 묘가 격일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주의 격이 목기이거나 이해가나요 이제? 사주의 격이 목기이거나 사주에 또는 목기가 많을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시중에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뭐 갑이 일간이다 이렇게 일간이다 그죠? 갑이 일간이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주에 여기에 또 인도 있고 여기에 묘도 있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이러면 목기가 많아요 많잖아요? 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많다. 목기가 많다. 이럴 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주들을 바로 일만 추진하고 결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주에 격이 목국이거나 또는 목격이거나 또는 목기가 사주에 많을 경우에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일만 추진하고 결실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꼭 그렇다고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 사주가 갖는 능량, 힘, 그죠? 구조, 그 다음에 대운의 힘, 능량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우선 목이라는 거는 어떤 성장 일변도의
물상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기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일만추적으로 결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실은 뭐냐면 금기라고 그래. 진짜 좀 있으면 배우죠. 이 금기라고 그래서 결실은 이 먹기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단한 나무가 많아요. 단단한 나무가 많은데 이 금이 그 도끼가 예를 들어서 장작을 계속 팹니다. 그러면 도끼가 어떻게 되겠죠? 무뎌져 버리겠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기가 많을 경우 추진만 하고 결실이 없어진다 그랬고요. 먹기가 약할 경우에는 또한 진치성이 결여된다 그랬어요. 먹기라는 게 뭐예요? 추진한 나아가는 그런 능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뭐 반대로 진치성이 결여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장의 특성 때문에 생장 이어지거나 또는 나거나 그리고 뭐예요? 성장 쭉쭉 커 나가는 모습 이런 생장의 특성 때문에 인의 성품을 지닌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인의 성품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5가지 이 오행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덕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뭐냐면 오덕이라는 건 그렇죠. 인의 또 예, 약자의 예, 그 다음에 지혜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신, 이렇게. 이게 인이 예지신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서 인이 뭐라고요? 이게 목기라는 거예요. 목기는 인을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의 성품을 지난다. 이렇게 말했고, 인은 생의 의미가 있다. 생이라는 거는 이어가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낳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모습이 인이 없도록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TV에 유수에 나오는 바로 그런 거 되죠. 어떤 유치원도 보니까 그러죠. 막 선생님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아이를 집어 던지고 막 몰래 꼬집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뭐가 결여가 됐다고요? 이 목기가 결여가 돼서요. 목기가 결여. 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가 결여.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틀림없이 목기가 뭐 결여가 되어 있거나 또는 목기가 파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시기에 목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서 결탁을 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목이 있다. 자, 이게 목이죠? 목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대개 보면 그런 해운이 보면 이게 경금이 있다. 그럼 이게 목기죠. 그죠? 이 목이 만약에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이야. 인이 같은 건데 이 경금년이 되면은 을경 합을 해버린다 그랬죠. 그죠? 을경을 합을 해버려서 이게 뭐 한다고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간합이라 그러고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이 묶여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합반이라 그런다 그래. 합반 그래. 합해서 기반되어 버렸다. 얽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야? 이 을이라는 것이 뭐야? 이 해에는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목기가 묶여버렸으니까 인이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의 마음이 자유로운 그런 인의 마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그러죠. 이런 걸 차라리 이걸 알면 미리 알면 당신은 일선보다는 오늘 행정일을 차라리 이때는 봐라.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을 갖다가 당신은 이번 요 연도 또 요 월 개월에는 요 달에서 요 달까지는 당신이 행정을 맡아라. 네, 그럼 굉장히 그럴 때 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학문은 바로 그런 걸 미리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이 그리고 생물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물지심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출판, 언론, 건축, 사람을 상대한 일 등과 관계가 있다. 바로 이런 목이라는 거는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하고 이렇게 푸르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출판, 언론, 그 다음에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건축물과 같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걸 상의적으로 본다면, 자, 이게 흙이에요. 흙인데
이렇게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더니 이게 마치 뭐 같아? 건물 같죠? 이게 서 있는 어떤 건물 같다. 이게 상의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걸 건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건축.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이게 목이라는 게 가르치고, 이게 인이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런 등과 관련이 깊다. 바로 이러한 상의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또 자료들, 제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뒤에 나오는 또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수시로 외워둘 필요가 있다. 외워둠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실전에서 설명할 때 굉장히 풍부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 자, 그리고 목은 청춘이며, 그렇죠? 나무를 상징하고 계절적으로는 봄, 스프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프링, 그죠? 스프링. 자, 이 용수철이 팍 하고 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은 또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기운을 갖고 있고, 계절적으로는 목은 색깔이 또 뭐한다? 푸르다라는 거예요. 청춘이란 바로 목의 기운이 흐르는 세월을 의미한다. 또 목은 기운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쏟아 오르게 하는 에너지다. 즉 뭐예요? 땅 속에서 땅 밖으로, 그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피부에 어떤 뾰루지나 여드름이 잘 돋아난 이유는 청소년기가 바로 인석의 목기에 속해 있어서 내면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밖으로 분출하며 성적으로는 왕성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외로움에 지쳐있다. 그러니까 목기라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에